주주들이 100명이라 그러면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면 뭘까요? 투표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한마디로 큐뮬레이티브 보팅 아니고 다 그죠? 정당한 투표가 될 수 있는 거죠. 큐뮬레이티브 보팅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런 게 되는데, 한 사람이 이제 15주가 있다. 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더 갖다 붙는 거죠. 내가 A, B라는 사람을 내가 더 하겠다.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은 C라는 사람은 뭘까요? 뭐 30주가 있다 그러면 뭘까요? 여기다가 이제 C나 D에다 갖다 붙고 이렇게 중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형식의 어떤 그 투표 방식. 뭐 투표 방식이니까 뭐 중요한 거 아닌데, 특히 로스쿨 때는 뭐 이거 가지고 뭐 또 시험에서 말이죠. 이게 투표권 뭐 어느 정도 되는지 가중치 계산하고 또 시험도 그렇게 또 이렇게 현란하게 내기도 하는데 별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건 뭐 사실은 지금까지 로스쿨 기말 시험이나 이게 중간 시험에서 날 정도지 뭐 이건 우리가 바시험에 날 정도는 아니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볼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죠? 뭐 이사를 우리가 선임하거나 우리가 또는 해임시킬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투표권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돼서 우리가 과반이나 혹은 다수결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국이라는 건 뭐 사무국의 그 직원들의 권한, 오피서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사에서 선임한, 그죠? 이사에서 뽑은 채용한 개인들이죠. 일단 오피서들이죠. 그래서 매일 일상적인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사에서 우리가 요구하거나 또 규정에 따라서 명시된 자신들의 의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오피서들이죠. 오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피서들의 어떤 해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잘라야 되겠다. 이 사람 기분 나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를 거예요? 뭐 이사에서 그냥 통보해서 자를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직원을 임명한, 그죠? 또 오피서가 또 자를 수도 있고, 뭐 이건 또 뭐 이게 이제 노동법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또 이제 규정이나 이사에서 우리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뭐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짤 수도 있고, 또 이사나 뭐 이사회나 뭐 정관, 그죠? 규정에서 우리가 권한 있는 자가, 그죠? 뭐 규정대로 우리가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짤 수 있고 해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것도 회사니까 회사 이사회의 어떤 회사의 어떤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뭐 그 상황은 우리가 해임시킬 수 있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자를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우리가 회사법의 일반 직원들에 대한 해임과 중요하죠. 자, 보면 with or without cause로 되잖아요. 한마디로 뭐 이게 뭐 기분 나빠서 자를 수도 있고 기분 좋아서 자를 수도 있고 뭐 관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여튼 이것은 우리나라하고 좀 노동법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혼란이 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에 대한 이제 종족 뭐 똑같죠. 뭐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마디로 투표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우리가 정족수가 이제 이미 돼야 되겠죠. 정족수가 이미 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마디로 과반이 참석해서 과반이 투표해서, 그죠? 뭐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수가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어떤 정족수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정관에 정해져 있고, 정관에 정족수라는 게 정확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그 숫자 자체는 우리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될 수는 없죠. 항상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 그죠? 기본적으로. 뭐 이게 이사가 10명인데, 그죠? 예를 들어서 이사가 10명인데, 뭐 이게 10명인데, 이게 뭐 회의가 8명이 된다 그러면 이게 한번 열기 힘들어요. 한 두세 사람이 항상 회의 출장이고 어디 간다 그러면 이게 회의가 열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3분의 1 이상은 돼야 되니까 4명이 되잖아요. 4명. 근데 여기서 10명 중에서 4명만 일단 참석하면 회의는 일단 정적성이 이루어진다. 4명 중에서 뭘까요? 3명이 참석하면 되는 거죠. 그죠? 2D에는 또 그거니까 안 되니까. 그죠? 1대 3이 돼야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방식이다. 의결권을.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 개최 통보죠. 뭐 일반적인 정규 회의가 있고 특별 회의가 있고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통지 없이도 열릴 수 있죠. 급한 상황 같은 경우 또 기본적으로 뭐 2일 그죠? 2일 그죠? 최소한 2일 정도는 돼야 된다. 통지하려고 그러면 2일 전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통지를 우리가 약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사인함으로써 야 이제 전화로 해서도 할 수 있고 이미 또 이사들이 뭐죠? 회의에 참석을 한 경우는 그냥 사인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게 바로 이제 웨이버죠. 하나의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인을 다 받는 거죠. 이사에 참석하는 이사들한테. 그래서 이제 문서로 동의를 받지 않고 문서에 동의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그죠? 이사 의견 내용에 대한 어떤 동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회사에 또 당연하게 이제 문서로서 우리가 동의하는 절차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사의 또 선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수결로 한다. 또 이 경우는 뭘까요? 과반으로 한다. 이건 뭐 정하기 나름이겠죠.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의 어떤 해임도 마찬가지죠.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정관이 어떤 그 해임 어떤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사실상은 이제 현대 법 모델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액트에 보게 되면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쉐어홀더가 기분 나쁜 다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자를 수 있다. 이사들도 자를 수 있다. 왜냐면 이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회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선임해서 우리가 그 직을 맡겼는데 뭐 회사에 눈을 끼친 사람은 잘라야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법의 이제 방식이고, 근데 이제 커먼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사의 이사들은 함부로 자를 수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사유가 꼭 명시돼야 되고, 이게 이제 현대의 어떤 방식하고 어떤 회사법 방식하고 과거의 그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방식은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그 현대의 방식은 뭐 좀 자유스럽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사나 이제 직원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되죠. 그래서 이사의 특히 duty care, 항상 우리가 회사를 우리가 위탁해서 맡는 대리인 같은 경우는 항상 뭘까요? 그 이사회로 충실하게 우리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의 의무도 다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판단 그 원칙을 아주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사들은 항상 회사에 대한 그 fiduciary 신탁 관계예요.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fiduciary라는 두 가지 있죠. duty care와 duty loyalty가 두 개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항상 이 이사에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리인들이 특히 이사들이 굉장히 그 역할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뭐 선의로 돼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 또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 당시, 그죠? 일반적인 주의 의무라는 건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 당시에 어떤 그러한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그런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보는 거고, 또 회사의 어떤 최대 이익을 위해서 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뭐 현대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나 또 과거의 커먼웨이한 비즈니스 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백 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그런 원칙을 볼 수 있겠죠. 회사에서. 그래서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는 건 여러분들 B자에다 J에다가 R이니까 뭐예요? 배째라죠. 배째라 원칙. 배째라 원칙은 여러분들 외우기 아주 쉬워요. 배째라 원칙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사들은 그래서 이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항을 그죠? 의결 사항을 우리가 의결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정보를 전달받아야 되겠죠. 그 근락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그죠? 그런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합리적인 어떤 자문의 어떤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절차도 이런 것은 실적인 절차죠. 절차와 어떤 과정 혹은 실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의 의무가 다 돼야 되지 않는다. 그죠? 그 주의 의무를 우리가 위반할 경우는 당연하게 개인적으로 그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배째라 원칙이죠. 매니지먼트 저지먼트 룰 자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좀 포괄적인 이사에 대한 권한을 주면서도 우리가 그 책임을 묻는 그런 형식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사회에서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회사들이 이사회에서 이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 자체를 운영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이 합리적으로 또 전문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지 또 적당하게 귀찮으니까 했는지 또 실적으로 그 합리적인 내용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또 어떻게 돼요? 손실이 크게 났다 그러면 뭘까요? 뭐 이런 것이 이게 상당히 그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이사회에 다 맡겼는데 결과가 뭘까요? 이 회사가 이렇게 손실을 봤으니까 이게 이사의 어떤 권한에 따른 어떤 그 절차와 의무라는 게 제대로 잘 됐는지 우리가 또 파고 들어가죠. 뭐 이런 것도 결국 이제 껌껌이 그 법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죠? 피어싱 커피 베일 해가지고 찾으려 그러면 이게 뭐 법원에서 뭐 판사가 수백 명 돼도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회사의 그 단위에서 회사가 재량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간혹 어떤 사람들이, 주주들이, 그죠? 불만을 품고, 이 회사를 상대로, 그죠?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또,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건 이제 백그라운드를 충분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듀티 로얄티도 있겠죠. 로얄티랑은 기본적으로 주인에 대한 맹세, 의무, 그죠? 기본적으로 뭘까요? 이 로얄티랑은 회사를 위해서, 회사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로얄티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이해가 이제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회사의 어떤 그 투자 기회를 박탈시키는 경우 있죠. 회사에서 내가 이 배터리 사업을 요번에 딱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회사가 이제 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친척이나 친구 회사를 배터리를 하도록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 자체가 그 이사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한 어떤 불충이죠. 불충이 뭐예요? 불충. 디스로얄티, 디스로얄. 그 디스로얄이죠. 불충이라는 게 이게 이제 충자, 그죠? 충자. 한자로 충자가 이제 앞에 불이니까 불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정보
내부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하는 거라든지 또